제가 만난 어떤 아이는 많은 사고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라서 만사소년이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만사 형통이라고도 하죠. 만사 모든 일에 소년들을 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마동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더 열심히 했던 이유가 근육질이나 덩치가 크면 팔뚝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10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을 받게 되고, 숫자가 이제 올라갈수록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1호 처분 받게 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아버지 구타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뭐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배가 고팠던 거죠. 편의점에 가서 빵을 훔친 거죠. 빵을 훔쳤을 때 만약에 그 누군가가 계셨다면 그 빵집의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빵값을 변상해 준다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누군가가 없는 아이는 결국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를 해야 되고, 또 몸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약간의 배려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축구단을 처음에 만들고 경찰청 축구단과 제가 친선 교류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경찰분들에 대한 네, 안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소 거친 플레이를 하고 태클도 하고 욕설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똑같은 그 축구팀하고 제가 친선 시합을 했었는데요. 그 경찰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맞냐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제가 축구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친 플레이를 하지 않기. 축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소 몸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려도 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플레이지 않기입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혼자 플레이하거나 또 이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로 퇴장을 당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설렁설렁 뛰는 거죠. 열심히 뛰지 않고 대충대충 뛰게 되면 또 퇴장을 당해요. 이 세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2인삼각 멘토멘티 도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멘토 한 분, 어른 한 분하고 그 멘티, 위기 청소년 한 명이 1대1로 도보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에 한 4일째, 5일째 되면 한라산을 가는 코스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20km, 15에서 20km 정도를 걷거든요.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도달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런 순간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극복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특히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4일째, 5일째 되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일째, 5일째 한라산을 넘어오면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들과 8박 9일 동안 같이 걸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도 위기 청소년과 내가 8박 9일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야 되고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막상 가보시면 항상 멘토분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걷는다는 게 긍정적인 하고 또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분들 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에 의해서 2010년 당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맡고 계실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생활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을 통해서 청소년회복센터 사업연구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안 가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9시에 가서 6시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이제 생활하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이 아이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곳, 그리고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를 바라거나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들,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게 하고 이만큼의 지원을 해줬는데 그럼 이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는 이 아이가 이제 0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0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저희는 큰 성과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0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바라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저 기다려 주시라. 사회에 그냥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만 만들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만사수지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50명이 모입니다. 50명이 모여서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뒤에도 여전히 축구장에 모여서 그렇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저도 여전히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일회성이나 단기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똑같이 제 20회 통통통 캠프, 제 50회 인문학 캠프 이런 형식으로 여전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